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Navigating Memory Construction by Global Pseudo Task Simulation for Continual Learning이라고요. 뉴립스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테이블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프로블럼 데피니션 하나 더 적혔는데 프로블럼 데피니션과 스위칭 포인트, GPS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블럼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게 카타스트로픽 포겟팅인데 이게 컨티뉴얼 러닝의 대표적인 프로블럼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기존에 배운 지식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파인 튜닝 시에 주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주로 건드리는 방법론은 메모리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인데 이제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스크별 내용을 메모리 데이터를 적재해서 리플레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메모리를 쌓느냐는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메모리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셀렉트하는 방식과 클래스 밸런스드하게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랜덤 셀렉트 방식 같은 경우는 태스크에 수속된 데이터 셋 중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은 연산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모델이 학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치명적이게 생각해야 될 것은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당히 클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태스크에 소속된 데이터셋 중에 클래스 밸런스드하게 샘플을 셀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편향을 줄여서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을 하는데 이게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당히 작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적당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이 둘 전략을 조합해서 어떻게 메모리에 적재할 것이냐가 스위칭 포인트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MI라는 거는 유니온 오브 메모리 MIJ입니다. 그러니까 I 번째 태스크까지 왔을 때 J 이전 태스크 그러니까 J들의 집합들이 MI입니다. 그리고 이 MIJ들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I 번째 태스크까지 왔을 때 J 번째 태스크니까 미래에 대한 이그젠플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when I보다 J가 클 때는 아예 공집합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메모리는 그 메모리 사이즈는 항상 같은데 그 태스크가 진행되면 될수록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들이 점점 아니, 태스크별로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이제 스위칭 포인트에서 리니어 서치라고 있는데 이게 태스크가 각각 별로 이 스위칭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스위칭 포인트를 정하는 기준은 메모리 링풀이라고 이 링풀이 이전에 선언했듯이 클래스 밸런스드한 데이터셋의 크기로 이제 설정이 죄송합니다. AJ가 클래스 밸런스드한 메모리의 크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별로 각 스위칭 포인트를 어디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해당 이런 그 목적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것들을 하나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되게 컴퓨테이션 코스트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니어적으로 서칭 들어가는 게 타임 컴플렉시티가 이것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진 탐색 솔루션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AJ가 J 태스크의 스위칭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메모리와 제2번째 태스크가 합집합된 메모리 리플레이 중에서 로스가 항상 낮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타임 컴플렉시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베리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페어링 로스 컴페어링 로스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AJ 플러스 1과 AJ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J 주변값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를 비교해서 에러 범위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AJ와 AJ 플러스 2와 AJ 마이너스 2 범위 내에 AJ가 로스 베리언스가 높다면은 리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리젝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익스퍼리먼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에 그냥 가장 낮은 포인트들을 셀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큰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카타스트로픽 포게팅도 이제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 랜덤 셀렉트가 너무 크고 링풀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클래스 밸런스드가 너무 작다는 것은 클래스 밸런스드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적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즉 이제 효과적인 적재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들을 가상 계속 낮게 유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스위칭 포인트는 데이터를 과거부터 미래, 그러니까 메모리에 적재된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들어올 데이터들을 모두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의 특성상 과거의 데이터는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일은 모두 고려하는 미래의 일을 모두 고려하는 스위칭 포인트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슈도 태스크 시뮬레이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바이너리 서치는 이제 서칭 스페이스에 모든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는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유는 퓨처 태스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 작업과 현재 작업 간의 성능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하는 최적의 스위칭 포인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슈도 퓨처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스위칭 포인트를 찾기 위한 서칭 스페이스를 임의로 생성을 합니다. 온라인 컨티뉴얼 버전 이제 스위칭 포인트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링풀, 그러니까 클래스 밸런스드로 메모리에 적재를 했을 때 로스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다입니다. 슈도 태스크의 방법론은 데이터 증강 방법론을 채택을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비전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퍼뮤테이션, 로테이션, 어그멘 등의 어그멘티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별 비전의 태스크별 디피컬티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제로샷 트랜스퍼 러닝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J가 현재라고 가정을 합니다. J 문제부터 I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고 로스 오브 태스크가 가장 낮은 포인트 AJ를 스위칭 포인트로 셀렉을 합니다. 이때 이제 리얼 태스크, 그러니까 J까지 들어온 태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 정책을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스위칭 포인트의 기본 정책을 따라가고요. 이제 슈도 태스크, 그러니까 J부터 T까지의 이제 슈도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이제 총 메모리 사이즈에 나누기 J개를 랜덤 셀렉트합니다. 각 태스크별로. 그다음에 현재 J부터 퓨처 태스크 T까지 메모리 리플레이로 학습을 합니다. 또한 이제 세타 T의 웨이트로 태스크 J를 검증하고요. 그다음 MJJ를 검증해서 알맞는 AJ를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 클래스 밸런스드 메모리 사이즈를 채택을 합니다. 이때 퓨처 태스크는 J 플러스 J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보통 디폴트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슈도 태스크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미래 태스크를 생성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태스크 J에 관해서 잃어버릴 것이냐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MJ에서 셀렉한 클래스 밸런스드와 랜덤 셀렉트의 수 그리고 스위칭 포인트가
얼마나 적절히 할당되었냐 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이때 이거를 좀 중요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PM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 작다 보니까 10개의 태스크로 이미 분리를 해서 이제 첫 번째 태스크를 아예 M리스트 전체 데이터셋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 이미지를 퍼뮤테이션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율을 이제 점점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S 사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인 그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ER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상에 클래스별로 하나의 데이터만이 적재되어 있을 때 그때 링풀 그러니까 클래스 밸런스대에서 랜덤 셀렉트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면은 GPS 방법론을 통해서 스위칭 포인트를 한 것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오프라인과 가장 유사한 방법론을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성능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해서 가장 비슷한 성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될 게 태스크 3의 그러니까 피겨 A를 보면은 태스크 3의 만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 태스크 3의 만각률이 오프라인 솔루션에 대한 그, 그 ER 포인트 그러니까 링풀 레이티오 포인트가 이때쯤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퍼뮤테이션 비율도 이때와 유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과 그 블러링이 이제 낮은 로스 비율을 가지는데 이 비율이 이제 제로샷 러닝이 가능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퍼뮤테이션이 가장 오프라인 로스와 유사한 성격을 보입니다. 여기서 B의 피겨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프라인 솔루션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속해서 약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PM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PM 리스트를 통해서 PM 리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활용 결과도 GPS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큐러시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태스크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함을 확인 가능하지만 GPS는 오라클과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충분히 해결했다고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코스트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임 코스트는 시뮬레이션이 이제 비고 T가 나오고요. 그리고 메모리 바이너리 서치가 T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T 로그 M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속도를 비고 노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는 이제 퓨처 태스크를 10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ER과 HAR에 대해서 얘네들을 같이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DER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활용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메모리에 적재시키는 방법론을 일컫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로짓을 같이 저장을 해서 어,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HAR 같은 경우는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찾아서 거기 그렇게 적재를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일부 알고리즘을 그냥 GPS로 변형해서 적용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자기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GPS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퓨처 타스크 생성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잖아요. 네. 오그멘테이션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쓰는데 실제로 퓨처 타스크가 그런 형태로 생겨날 거라는 걸 어떻게 보장해요? 아, 실제 태스크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미래의 태스크가 이런 식으로 생성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성을 하는 건데 아, 그러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고 그 그냥 이 방법론을 채택했을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오프라인 솔루션이 딱 그렇게 나왔 오프라인 솔루션이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태스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모든 메모리를 다 알고 있을 때에 대한 성능을 오프라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태스크에 대해서 퍼뮤테이션 때렸더니. 그러니까 그게 오그멘테이션에서 퓨처 태스크를 생성하겠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든 로테이션 하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퓨처 태스크가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만 존재할 거라고. 아, 그런 건 굳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가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퓨처 태스크를 가정하고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성능이 보장되나요? 약간 그 제로샷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제로샷이 이전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들로 어디였죠? 네, 이쪽인데 제로샷이 이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들로 새로운 태스크들을 받아들였을 때 전혀 영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러닝을 이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로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최대한 제로샷 러닝의 효과를 덜 하기 위해서 퍼뮤테이션으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퓨처 태스크가 우리는 아무것도 그 퓨처 태스크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우리는 제로샷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로샷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가장 유사한 방법론을 채택을 한 게 퍼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 실험할 때 태스크가 지금 PM 리스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로 태스크가 정의되잖아요. 네, 지금 퓨처 태스크를 그렇게 가정을 해도 만족하겠죠, 조건을. 네.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태스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미래의 태스크는 현재 알지 못하는 그런 태스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저런 경우들도 대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능이 보장이 되더라. 네, 태스크들은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로테이션 하거나 그런 태스크가 아니었음에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 데이터셋에 디펜던트하게 부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본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이파를 선택한 이유는 최대한 제로샷 러닝을 보장하기 때문에 채택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비교 대상들 네, 하고 비교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죠? 이겁니다. 지금 B요? 네, B에서 네. B에서 왼쪽이 성능인가요? 아, 아, 이 같이 조합한 방법론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다 이제 로스를 가지고 컨티뉴얼리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방법론들이어가지고요. 네. 다른 질문 주세요. 네.
적재에 관한 내용이 탐색에 관한 아, 적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탐색가 어떤 탐색 말씀하시나요? 적재한 걸 읽을 때 태스크별로 적재된 이를 공식적으로 적재한 다음에 읽을 때는 아, 읽을 때는 그대로 다 리플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리플레이 형식으로 다시 그냥 메모리에 적재된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그 앞에 적당히 영어는 적당히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게 랜덤 셀렉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가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 수가 좀 많을 때 성능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그러니까 랜덤 셀렉트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의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그 데이터 셋 중에 어느 정도 그 한 뭐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추출을 해내야 그나마 얘네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미니멈 라인인 거죠. 근데 미니멈 라인이고 클래스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적은 데이터 셋의 수로도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줄여지게 되면은 이게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하는 게 적당히 커야 되는 네. 데이터셋의 그러니까 적재랑 관련 없이 추출을 적당히 크게 해야 될 거죠. 적재와 추출과 마찬가지죠. 적재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리플레이 형식이면은 메모리에 계속 적재시켜서 그거를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기준이 좀 모호한 거 이 적당히 클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얘네들은 작아도 효과를 보는데 너무 작으면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중간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중간한 밸런스들 스위칭 포인트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주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태스크별로 이제 여러 개 쪼개져 있으면 모델이 똑같은 모델 하나 가지고 준 다음에 코더가 되게 그 두 가지 방법론이 모두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얼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코더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서 그것들을 학습하는 방법론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베이스로 메모리에 계속 적재시켜서 학습시키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컨티뉴얼만 가질 수 있다면은 어,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플레이가 한다. 메모리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메모리 사이즈에 각 태스크별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넣고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는 모델도 한 모델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실험에서는 기대할 때 그 데이터가 보장될 크기를 제한해서 시험을 데이터 크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대되는 데이터 크기를 제한해서 시험을 아, 네. 스위칭 포인트를 동적으로 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정할 때 로스가 최소가 된다고 했는데 네. 어디까지 중에 최소? 무슨 말씀이시죠? 로스가 뭐랑 비교했을 때 최소? 아, 그때 그 상황에서 메모리가 적재된 상황에서 리플레이를 하고 리플레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다시 그 로스로 그 모델로 로스를 계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로스가 최소여야 된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때 구한 로스는 딱 한 가지 값이잖아. 그 순간에 구한 네. 로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점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아, 그 스위칭 포인트로 계속해서 계속 이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모델을 계속 그러니까 로스 구성, 모델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 태스크 1에 랜덤 셀렉트와 그 클래스 밸런스들에 대한 스위칭 포인트를 정하고, 그다음 그 정한 것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로스가 최적이 되는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태스크 1에 대한 스위칭 포인트는 그 지점에 태스크별로 네. 태스크별로 최소가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그 태스크를 미리 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온라인은 그 메모리 족제해 놓고 태스크별로 최소가 되고 시점을 찾아가지고 동적으로 결정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테스크가 증가하면 이제 기존 테스트로 적재된 데이터 시스템 좀 줄어드나요? 네,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